반갑습니다. 세금이 쉬워지는 시간 코끼리 세법 노트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취득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잖아요. 정확하게 한번 취득세와 양도세 차이를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성동구에 기주택을 5억에 취득해서 2023년에 10억에 양도했습니다.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는데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이 아니다.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줄 알았지만 비과세 적용되지 못하고 1억 5,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 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거죠. 오피스텔을 살 때, 취득할 때는 업무용으로 보고 4.6% 과세했을 겁니다. 취득세를. 만약에 주택이었다면 1%에서 3% 자해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업무시설로 보고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줄 알았지만 비과세를 받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 오해를 하는 게, 자,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적용을 받죠. 그러나 양도세는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 기준이 전혀 틀립니다.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양도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상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업무실로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서 주택으로 생활했다면 주택으로 보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할 것이냐 업무용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중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관련 내용은요, 지방세법 13조 3의 4호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득세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도세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관련돼서 취득세가 좀 복잡하거든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봤을 때 취득세가 있잖아요. 주택의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6억 이하는 1%, 6억과 9억 사이는 2%대고요. 9억 초과할 때 3%대죠. 중과세, 다주택지에 대한 중과세가 있죠.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12%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8%, 12%인 거죠. 왜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느냐? 취득세인 경우 어느 시점 이후부터 주택으로 판단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으로 인정이 되면 기본세율이 1에서 3% 적용이 되겠고요. 중과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겠죠. 주택이 아닌 경우는 일반 건축물로 4.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 한 채만 가질 거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받는 게 더 낫겠죠. 오피스텔 한 채만 있고 또 취득세만 볼 때는 4.6%보다 1에서 3%가 더 낫잖아요.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기본적 세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오피스텔 신축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상에 업무용으로 돼 있으면 이거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4.6%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 구축의 경우는 내가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취득하고 싶다면 매도인과 서로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거주 중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전입신고 및 생활사진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를 하시고 지자체 세무과에 재산세 정정 신청을 합니다.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이거를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매수인 본인이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고 매도인이 미리 정정한 이후에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시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받기 위한 취득세 중과해서입니다. 취득세만입니다.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축인 오피스텔을 내가 사고 싶다, 내가 취득을 하고 싶은데 이걸 주택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오피스텔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인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미리 이거를 주택으로 인정받고 어차피 다른 주택도 살 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나중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 한 채만 내가 살 거다. 이 오피스텔 매입한 시점이 2020년
2020년 8월 12일 이후다. 그런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해가지고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이잖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피스텔인 경우도. 자,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인 경우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이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오피스텔 하나만 내가 이걸 취득하겠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 한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변경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인정받으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과세받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후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지자체 세무과에 재산세 과세 정정 신청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생활사진을 같이 제출을 하고요.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에서 주택분으로 변경되면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축의 오피스텔을 세율을 좀 낮게 취득하고 싶은 경우는 미리 매도자가 이거를 변경한 이후에 내가 취득을 하면은 주택으로서 취득세를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의 경우 4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재산세 부과 유형 실거주 않았다. 재산세도 일반 주택부로 부과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세 포함되지 않겠죠. 당연히 안 될 겁니다. 2020년 8월 10일 이전이고 주택부로 부과했다. 실거주했다. 이런 경우도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8월 10일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후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주택분으로 납부하고 실거주했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에 정정 요청을 한 다음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양도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이런 구입시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실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거주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와 양도세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완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양도세의 경우는 거기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근데 취득세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인 것과 내가 주택분으로 정정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볼게요. 2021년 10월에 실거주 중인데요.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봤을 때 기존 보유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신규 오피스텔을 내가 서초구에 취득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8% 중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가 2주택이 되잖아요. 2주택. 조정지역에 2주택이 되니까 8%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구입시기 볼게요. 내가 일반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에 내가 이걸 구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시기가 2020년 8월 12일 이전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3%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 포인트 정리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한 시기, 언제 내가 소유권 이전했느냐 중요합니다. 실거주 여부, 그리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입신고, 주거, 시설 구비 여부, 실제로 실거주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이것도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 이게 내가 이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이 오피스텔 한 채만 주구장창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으로 바꾸는 게 저한테 실익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주택자인 경우는 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간주할 경우에 양도세라든지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본다는 거를 아셔가지고 양도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이걸 인정하게 된다면 양도세 폭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가 주택세에 안 들어가는 경우하고 양도세가 안 들어가는 경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주택수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취득세일 때 주택세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양도세일 때 안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낭패가 큽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이나 블로그에 보면 잘못된 정보가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정확한 조문은 지방세법
자, 13조 3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4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 폭탄 받는 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이 쉬워지는 시간,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를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코끼리 세법 노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